제 로스팅 공장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로스팅 공장 구할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주변에 뭔가 아는 정보가 많이 풀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찾아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부동산에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러한 요건들 필요합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서도 잘 몰라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 이거 뭐 나라도 올려야겠다. 저도 완전 처음에는 무지했고 지금도 열심히 배워나가는 중이지만 제가 직접 로스팅 공장을 구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을 제 경험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장은 저의 빚의 근원이고요. 이 공장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땡겼는데 빚이라 해서 대출이라 해서 안 좋은 빚의 차원은 아니고 우리 원두를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설 대출로만 했던 게 그렇게 한 1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설 자금만 그랬지 다른 거 하면은 더 받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비용 정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얻은 공장인데 로스팅 공장을 구할 때 중요한 점은 단독 공장입니다. 지금 제 뒤에도 단독 공장으로 말 그대로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는 건물 하나에 1, 2, 3, 4층에 있어가지고 1층에 들어가 있고 4층에 들어가 있고 이런 로스터리 공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로스팅 공장도 소음, 그 석션 소리들, 원두랑 생두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 비롯해서 생두가 또 물류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로스팅의 소음뿐만 아니라 냄새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건물을 단독으로 쓰는 단독 공장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소규모적으로 할 거다 이러면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어떠한 층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고요. 입구 쪽에도 저희가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 옆쪽에는 LPG, 가스 탱크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나머지는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죠. 물류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생두가 들어오더라도 톤 단위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팔레트가 들어와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지게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은 로스터기들도 5톤 트럭 이런데 대형 로스터기 들어오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문은 일단 넓어야 돼요. 몇몇 공장들은 문이나 출입구가 협소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공장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이 너무 좁아서 트럭들이 지나다니기 힘든 곳들이 있거든요. 내가 자리 잡을 위치에 도로 폭은 충분히 괜찮은지 3톤, 5톤 트럭들도 들어올 수 있는지 또한 그 큰 트럭들, 물류들이 이렇게 넓은 문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저희도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카페 작게 하니까 같은 건물에 한 2평, 3평짜리 거기에 월세 10만 원 내고 사용을 했었어요. 1kg짜리 로스터기로 2평, 3평이니까 어떻게 진짜 협소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리뉴얼 과정을 하면서 좀 더 넓어졌고 카페 안으로 로스팅실이 들어왔고 거기서 더 넓어져서 1층, 2층 확장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힘을 줘서 빚을 끌어당기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로스팅 공장을 구하다 보니까 저는 입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입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저한테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완전 구석으로 가냐 아니면 도심 쪽에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추천도 되게 다양했어요. 어차피 로스팅해서 택배로 보낼 건데 그러면은 택배 사업이지 않냐. 그러면 굳이 도심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택배를 보내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거나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업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도 김포 쪽 그나마 수도권에서 김포에 좀 저렴한 데로 들어가면은 확실히 평수 대비 월세도 되게 저렴했고 저희랑 같은 규모의 공장을 구하는데 저는 아까 대출 금액을 그 정도 끌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읍, 리 이렇게 구석으로 가니까 10억 미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차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약간의 이 도심 공장 단지로 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무리 이게 원두 납품이고 택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고객들이 우리 공장을 보는 것 혹은 어떠한 더 큰 업체라면 이 공장을 직접 와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저 또한 일을 할 때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런
이러한 편리성 또는 교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커피 교육을. 그러면 완전 구석에까지 오기도 힘들고, 또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직원들을 구하더라도 구석으로 가면 차가 없는 직원들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출퇴근 셔틀버스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프라적인 측면 이런 게 왔다 갔다 순환이 되게 잘 돌려면 그래도 도심 쪽 공장 단지가 훨씬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장을 구할 때 입지를 그렇게 구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도심으로 갈 거냐,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놓고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또 논해봐야 될 주제는, 저는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공장을. 이것도 두 가지로 의견이 많이 나눠져요. 매매냐 임대냐. 당연히 매매를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 이제 내게 생기는 거니까, 또 내 건물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은 더 자유롭게 어디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축이나, 저희 공장도 위에는 프로펠러 설치 환기되는 거 다 했거든요. 이거 내 공장 아니었으면은 내 마음대로 잘 못하지. 저도 되게 고민을 그걸 많이 했는데, 월세를 내면서 보증금이랑 월세 내고 들어갈까? 확실히 그게 초도 비용은 저렴하고, 매매를 할까? 매매를 받으면은 내 앞으로 빚이 그만큼 생기는데, 제 케이스, 저의 스토리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대출 받을 금액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매출이랑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보겠죠. 그리고 내가 임대, 월세로 들어갔을 때 그 월세 비용이랑 이자의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둘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하는 쪽이 훨씬 더 낫겠죠.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차원으로 좀 봤고, 또 제가 뭐 그렇게 부동산을 엄청나게 눈이 띄어져 있다 이런 것보다는 원두 판매하는 원두쟁이일 뿐이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처음 들어가 봐야 이 앞으로도 내가 보는 세상의 시야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업을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내가 보는 뉴스 기사라든지 유튜브의 영상, 알고리즘 이런 게 관심이 가니까 그 정보가 계속 뜨는 것처럼, 내가 처음으로 부동산에 진입을 해보면은 그 이후로도 뭔가 관심 있게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공장을 처음 매입한 다음에 이 주변의 공장 시세라든지 지금은 얼마 정도지 이런 게 관심이 가게 됐고, 얼마 전에는 저희 공장 앞에 또 창고 하나를 더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 내면서. 내가 공장을 매매할 거냐 아니면 월세로 들어갈 거냐는 내 대출 상황,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무래도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겠죠. 내 회사의 상황 이런 거를 두루두루 보면서 무엇이 딱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는 쪽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라. 그 다음 로스팅 공장의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저도 아예 다 만들어 가지고 인쇄한 다음에 부동산에 돌렸다 그랬잖아요. 이 체크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장은 확실히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초반에 잘못해두면 진짜 개고생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생산실인데 공장의 제일 안 끝쪽에 있습니다. 엄청 작은 그 방에서 작은 로스터기로 아둥바둥 하면서 포장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큰 로스터기와 함께 넓은 데로 오니까 되게 감격스럽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거보다 더 큰 로스터기를 2대고 3대고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체크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는, 로스팅 공장을 구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을 조심해야 돼요. 저희도 여기로 오기 전에는 계속 주택가에서 로스팅을 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의 실수로 콩이 타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콩에 그 불이 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체프가루 그 껍질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주택가 주변에 연기가 아무래도 꽤 나고 냄새들이 퍼지다 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로스팅이라는 거는 연기와 냄새는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괜찮을까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단독 공장이라는 것도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피해를 준다 상황이 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위치한 공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주변 공장이랑 아니면은 이 주변에 지내시는 분들, 공장 직원분들이 지내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도 펼치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장 또 바로 뒤편에 큰 도로가 뚫려 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저희가 로스터기를 살 때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은 경험치가 있는 로스터기 회사 직원분들도 보셨을 때 도로가 그렇게 쌩쌩쌩 달리는 구조면은 이미 그게 방어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흩날려주는 역할로. 지금 여기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1년도 훨씬 더 넘었죠. 민원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냄새가 고소하게 뭐 좀 잘 퍼지니까 주변 공장에서 원두를 사러 와요. 그래서 뭐 바로 옆에 공장에서 사러 오고, 또 어디 직원분들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여기 원두 파는데 저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다 봤는데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층고입니다. 보통 공장의 층고가 4m, 5m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로스팅 공장을 할 거다, 좀 더 큰 로스터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7m 위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주택가에서 로스팅을 할 때 15kg짜리 로스터기 돌릴 때 천장 층고가 일반 사무실 텍스타일 있는 거 거기서 로스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기가 쉽사리 빠지지도 않고 여름에는 정말 쪄 죽을 듯한 더위가 이 작업자들을 누릅니다. 그래서 로스팅 열기는 계속해서 위로 방출이 되니까 아무리 덕트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두들도 잘 식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스팅 공장을 할 거면은 층고가 높을수록 어쨌든 좋더라. 체크리스트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출입문 구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의 인테리어를 딸 때도 테스트룸, 내포장실, 외포장실, 생산실 이런 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문을 설치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작은 문을 달면은 사람만 지나다니는 그런 문을 하면 이런 공장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양쪽으로 여는 도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 도어를 해가지고 큰 문을 곳곳마다 따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식품 제조 가공업이잖아요. 그래서 벌레 유무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제조업 이런 데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간혹가다 어디 되게 월세 싼 곳은 건물에 그 하수 처리가 모이는 그 시설이 있는 곳에서 영업을 오픈해서 제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에 물이 모이는 곳은 그 수많은 모기와 바퀴벌레와 곱등이와 이런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그 해충 방역 이런 거 해도 어려워요. 이렇게 필수 체크리스트는 제가 알려드렸고, 나머지 그 밖에 살짝의 팁 아닌 팁, 저희가 층고를 높은 공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열이 위에 계속 쌓이더라고요. 이게 생산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들이 다른 영역들, 뭐 저희 2층 사무실까지도 이 열기와 냄새들이 꽤 많이 차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공장들 보면 천장에 그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열기를 빼주는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다가 저희 공장에 이렇게 3개 정도 뚫었는데 전기를 딱 올려주면 걔네들이 이 안에 있는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날려보내줘요. 이거 3개 뚫는 데만 해도 그때 얼마였지? 시설비로 500만 원 더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뚫었지만 너무 만족해요. 순환 자체가 되게 좋다. 또 주차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곳이라든지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주차할 곳이라든지, 어떤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장을 다니다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아예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 길가에다가 아무데나 대놓고 너는 걸어와라. 저희 공장도 주차 공간이 그래도 넉넉하겠지 이러고서 했는데 직원들 출근 다 하면은 주차 공간 거의 다 찹니다. 유일하게 미팅 오실 수 있는 분 한 자리 정도 남는 거. 그 다음 또 팁은 가스 탱크 놓을 자리도 있으면 좋아요. 로스팅이 LPG가 있고 LNG가 있지만 LPG로 특히나 공장에다가 둔다라고 한다면 작은 가스탱크를 두기보다는 저희처럼 외부에다가 500kg라든지 1톤짜리 가스탱크를 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펜스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저희 공장 라인에도 똑같은 모습의 공장이 4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매매할 때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끝에 쪽
공장을 잡았거든요. 일부러. 그래야 가스 탱크를 무난하게 둘 수 있어서 조금 더 얹혀가지고 끝에 공장으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알게 된 게 뭔지 아시나요? 오후만 되면 저희 입구 쪽에 사무실이 여름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공장을 저에게 파신 분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이 내개동에서 유일하게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는 공장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장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었고 제가 보러 다녔던 지역이 여기 인천이랑 인천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남동공단 그리고 김포에도 몇 개씩 보러 갔었고 경기도 안산 쪽까지도 보러 다녔었고요. 부동산은 셀 수가 없어요. 계속 컨택 왔다 갔다 엄청 했습니다. 최대한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인터넷에 없는 정보들 아니면 주변의 선배님들 정보를 많이 긁어 모아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이유가 모든 힘은 그렇게 대출과 빚에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빚, 좋은 빚, 대출을 갚아나가는 과정, 경험, 그걸 갚아나감으로써의 성장 스토리들을 계속 꾸준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